이 국장님, 네. 이 국민의힘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참 국민의힘 쳐다만 봐도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원래는 11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지난 9일 날 의총에서 5시간의 토론을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당 개혁 추진 문제, 또 지도체제 문제, 전대 시기 등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이 오후에 11일 오후 2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는데 40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고 그러네요. 뭐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취소를 하려면 최소한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해야 돼요. 물론 의총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의 권한은 있습니다. 의총은 왜냐하면 원내니까 원내의 사령탑이니까요. 의원총회를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아니 뭔 놈의 지금 정당이 이렇게 됐나 싶은 게 당 비대위원장은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높건 상관없이 당 대표격이잖아요. 자기는 원내대표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당 총재 총무 관계인데 지시받고 그냥 따르는 관계인데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사실 권한을 약간 나눴어요. 나눠준 거죠. 하지만 당의 얼굴과 당의 중심은 당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의원총회를 만약에 연기한다거나 취소를 한다고 한다면 의향을 일단 들어야지요. 왜 당대표한테 또 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원 단계들이 있습니다. 당대표는 당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의원총회도 역시 그 권한이 최종적으로는 당대표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분 남겨놓고 그냥 이 의원들에게 자동 알림. 취소한다라고 알림으로 그냥 돌리고 끝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비대위원장을 졸로 봤다. 나는 그냥 뭐 비대위원장은 저기다 아니다. 대표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심어준 거죠. 지난 대선에서는 김영태 위원장 아주 젊은 비대위원장을 세워가지고 잘 써먹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냥 껌 씹고 뱉듯이 지금 뱉어내려고 하고 있는 게 친윤들의 작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경에는 결국은 권성동이는 당내 갈등이라든가 그런 분열로 비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기한다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11일 의총이 열리면 9일 의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컸죠. 그 전날에 바로 재선 의원들 15명이 김영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찬성하고 상당히 개혁안에 동의하는 듯한 그런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일 의총이 열리면은 사실 재선 의원들이 허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분위기 잡아가고 거기에 삼선이라든가 조선이 합세하면은 친윤들은 구주류죠. 이 사람들이 일패도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딱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시간의 의총을 들여다보면 친윤들이 서로 흩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미 윤 대통령은 구심점이 아니잖아요. 무슨 지시를 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고 그 다음에 친윤들의 구심점이라고 할 찐윤들은 다 지금 말로가 비참해요. 4명 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어떤 그 의총을 몰아가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중구난방 자기 뜻대로 그냥 얘기를 자기의 이익을 그냥 앞세워서 얘기를 하고 5시간이 그냥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이틀간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전화 또 일일이 걸고 당협위원장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호소문처럼 왜 개혁을 하는가를 또 일일이 다 보내고 그러면서 김용태 위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진짜 내가 느끼기에 오늘 의총은 싸우는 게 아니고 개혁하자라는 목소리로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막은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당 원외위원장 간담회가 끝난 뒤에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꼭 선거에서 이긴 정당같이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개혁을 한다든가 쇄신을 할 의지가 전혀 없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는 이제 16일 날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윤이 미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시켜가지고 네. 그 사람이 이제 힘을 가지고 네. 비대위원장도 바꿔버리고 그렇죠. 뭐 전대식이도 사실상 마음대로 자기가 할수 있고요. 원내대표가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돼가지고 일을 추진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비주류 쪽에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원내대표가 일일이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닙니다 추경호가 한동훈 대표한테 했던 것처럼 네. 원내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비토를 놓겠다라는 거죠. 발목을 잡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이런 국민의힘은 뭐 완전히 해체하고 정말 새롭게 보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이 탄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지금 일단 16일에는 사실은 이번 원내대표의 역할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 위기 상황을 잘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전당대회 아닙니까?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뭘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그런 당대표를 잘 선출을 해서 이 위기의 당을 완전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 대정부 투쟁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9월 이전에 당대표가 충분히 당을 정비를 해야 되고 당대표가 신임해서 전면 정비가 돼야 정기국회에 가서 국정감사에서 싸울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특검이 시작되면서 다들 몸살이면서 입도 꼭 다물고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최근에 이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입 여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내가 괜히 말 꺼냈다가 제일 먼저 거기다가 오광수 민정수석 사건 지금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오는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무슨 논평 하나 제대로 내지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은 죽어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은 3년 내내 그랬어요. 사실은 3년 내내 그러니까 그 대야투쟁이죠. 민주당이 뭐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고함 지르고 퇴장. 한번 고함 지르고 퇴장. 그리고 롯데도에서 한번 피켓 한 번 하고 끝. 우린 반대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16일 날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당찬 사람이 나와갖고 당의 개혁도 추진하고 체제 정비를 위한 그런 작업들을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할 사람이 나와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이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사람은 딱 두 사람이라면서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의 양자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송원석 삼선 의원의 김성원 삼선 의원 이 양쪽, 그러니까 주류 쪽과 비주류 쪽이 한 사람씩이죠. 원래 김기현, 김도읍, 나경원 등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이 세 사람 다 오늘 출마 안 한다라고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사퇴를 하는 뭐 사퇴라기보다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가 사실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저도 주호영 의원으로부터 이제 또 들어서 전언을 받은 건데 김도읍이 이번엔 나올 거다. 그러니까요. 라는 설이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믿을 만한 어떤 상황이었는데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근데 의외로 김도읍 의원이 나오지 않았다. 사실 비교적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송원석 의원은 친윤에서 딱 낙점을 해갖고 점지를 해가지고 밀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밑 교통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송원석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관료 출신 아닙니까? 네네, 관료 출신입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입니다. 네, 기재부 2차관. 그러니까 경제부 관료 출신이고요. 김성원 지금 의원은 동두천, 양주, 연천 동두천 쪽이고 동두천, 양주, 영천, 을이고 송원석 의원은 김천 아닙니까? 김천이죠. 그런데 지금 김성원 의원은 이른바 비주류에서 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래
예. 친윤과 비윤이 양대 산맥에서 맞짱을 붙은 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통 정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류 쪽에서 김성원이 송원석이 나오고 구주류죠, 이제 구주류. 예. 이제 그 친한계라고 불리는 비주류 쪽에서 이제 김성원이 나오고 해서 양자 대결로 이제 결정이 됐고, 사실 제가 이제 이쪽 비주류 쪽에 몇 번 취재를 했었어요. 누구 지금 생각하느냐. 조경태 의원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가 나오겠다. 육선인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조 의원하고 또 통화를 했지만, 그런데 자기가 나가겠다는 그런 선언은 아니고,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꼭 비주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쭉 보면 취재 결과는 이거예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이쪽에서도 나올 나경원이나 나겠다. 무슨 김기현이 나오면 조경태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원은 사실 그 나경원, 김도욱과 상대하려면 참 굉장히 아직은 야가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송원석이 나오니까 김성원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걸로 보입니다. 송원석 의원은 TK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 같고, 친윤 또 이철규 등 강원도라든가 그런 쪽에서 할 것 같고, 김성호는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비주류랄까. 또 PK도 조경태 의원이 거가 있기 때문에 PK 동향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과연 누가 원내대표가 될지, 이게 앞으로 국민의힘이 과연 개혁정당으로 변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친윤 정당, 기득권 정당으로 남을지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좀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TK 내에서도 뭔가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선 의원 그런 모임에서도 권영진 의원 지금 그 대구 시장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그랬던 것 같던데요. 예, 권영진, 조은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재선에서 15명을 좀 이렇게 앞장서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보니까 그렇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완전 옹립하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일단 그 8월 전대를 해야 된다. 근데 8월 전대를 하려면 그것을 해서 다시 비대위원장을 뽑는 것보다는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으로 그냥 맡으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 같고, 중요한 건 친윤이 단일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총에서 나왔지만 제각기 지금 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이죠. 송원석이 딱 나왔다고 하더라도 송원석을 전부 다 그래 이번에 송원석 다 밀자라는 분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계로 간 사람도 있고 원조 친윤으로 남은 사람도 있고, 또 친한동훈계에 또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갈래로 지금 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왜 친윤으로 보느냐? 난 비윤계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나야말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다. 참. 지금의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쨌든 16일 원내대표에서 어떤 분이 당선되느냐가 국민의힘의 앞으로 회색 여부를 판가름하는 어떤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